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제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을 우리가 요즘 경단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워킹맘 중에서도요, 나도 경단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일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치열한 승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죠. 이처럼 워킹맘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요 핵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 또한 큰 맥락에서 보면 경력 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하루빨리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제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오늘도 도움 될 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조영주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슈퍼맘 언니들의 마음을 움직일 쫄깃쫄깃한 정보와 재취업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유망한 직업 살펴봐야 될 텐데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두 분 혹시 쇼핑 난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쇼핑 난민이요? 네. 네, 저는 못 들어봤어요. 뭘까요? 단어를 네. 조합하면 추측이 좀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 생겨난 말이고요. 그 농촌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고령화 사회와 그 식료품점,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이 줄어들면서 정말 쇼핑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떠도는 난민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 문제 역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인 관련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이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말벗이 되어드리고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필요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양보호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뭐 유망 직업으로 요양보호사가 많이 꼽히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 좀 알려주시죠. 네, 아마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또 이제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 보시면 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요양보호사 훈련 기간 네네. 간판도 많으시고 이제 워크넷 검색하시면 사실 이제 여성으로 해서 검색하셨을 때 나오시는 일자리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되셔서 하시는 일은 이제 의사나 간호사 지시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대상인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뭐 사회적, 정신적인 부분을 이제 두루두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의사나 간호사 혹은 직계 가족으로부터 환자의 병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 돌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환자의 병과 관련된 케어, 뭐 이제 식사 보조가 될 수도 있고 복역 보조나 아니면 뭐 이제 활동 보조, 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조를 하게 되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환자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고 더불어서 이제 조금 확장된 영역을 보시면 환자의 케어 위생과 관련된 뭐 청소나 세탁 같은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되는 그런 소양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선생님 그럼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네. 뭐 두 분이 반가워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자격증 시대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고령이시고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꼭 필요하시고요. 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사실 일하실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험 없이 일정 교육 시간을 다 채우시면 자격증이 발급되시고 취업이 가능하셨는데요. 2009년 말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정 교육 시간을 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전에는 요양보호사도 1급, 2급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었는데 네, 올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 그냥 동일하게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거죠. 네. 네, 왠지 같은 시험이라도 이 국가공인이라고 하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떨리죠.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바로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응시하시기 전에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네. 네. 그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보통 표준 교육 시간은 240시간 정도 네.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뭐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작업치료사 등의 다른 국가 자격 소지를 하고 계시면 교육 시간이 40에서 50시간 정도로 줄어드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요양과 관련, 간병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은 경력을 인정받는 거 여부에 따라서 120시간이나 160시간으로 좀 교육 시간을 차등해서 감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 자격이 되신다고 해도 요양보호사에 응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뭐 다른 자격증하고도 공통적이지만 특히나 정신보건법에 관련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마약이나 이런 그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이신 분이나 네. 기존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셨거나 혹은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제 시험 볼 때 병원 뭐 기록 이런 것도 다 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런 걸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단체급식 조리사 말씀드릴 때 뭐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타인과 실체적으로 접촉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서류상으로 그쵸. 제출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전인데 벌써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네. 살짝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만큼 시험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 어때요? 네. 응시 내용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와 관련돼 있고 뭐 직접 뭐 주사를 놓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와 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들으시면서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시험을 보시는 거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조금 간단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필기와 실기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시험 응시하시는 시간을 조금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필기 같은 경우에는 40분 동안 35문항.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 다행인 게 오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우와. 네, 좋네요. 익숙한 단어를 뭐 찍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관련해서는 뭐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기본 요양보호 강론 및 특수요양보호 강론 등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되시고요. 바로 이어서 2교시에는 이제 실기시험 50분간 45문항을 보게 되시고요. 역시나 실기지만 객관식입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문제 하나당 1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각각 만점 기준으로 60% 이상을 점수를 얻으시면 합격이 가능하시고요. 참고로 시험 응시료는 32,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요. 저희가 오늘 요양보호사 살펴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우리가 시험 얘기부터 이렇게 엄숙하게 열심히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없으면 취업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만큼 네. 이제 중요한 거라서. 그런데 네. 이제 설명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시험도 어려워 보이고 한 번에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통과를 못 하시면 그 다음 시험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1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나요? 네, 뭐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한식조리 기능사나 이런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연중에 수시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서 기회가 참 많으신데요. 네. 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올해 1년에 딱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좋네요. 비교적. 네, 1년에 3번이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15회 시험은 올해 3월 28일에 시작이 되시고요. 접수는 이번 좀 달 있다. 네, 26일부터 그러시네요. 31일까지인데 인터넷 접수하고 방문 접수가 동시에 진행이 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인 16회 시험은 7월 11일, 17회 시험은 11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시험 응시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본 240시간 네. 일정 교육을 꼭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셨는데 시험 보시기 전에 그 소정의 교육 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시면 네.
합격이 취소가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서 수강을 하실 때 명백하게 수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240시간인데 뭐 235시간만 들었다 이래도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꼭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네. 더군다나 이게 3번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꼭 일정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셨듯이 3월 28일, 7월 11일, 그리고 반대로 11월 7일이니까요. 다 일정 꼭 적어주셨어요? 네. 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은 만큼 교육기관의 도움도 받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 어느 교육기관에서 또 배워서 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어머님들께서 자녀분들 학원 보내실 때 네. 그냥 가까운 데라고 막 보내진 않으시잖아요. 열심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처럼 우선은 이제 교육 시간이 240시간으로 좀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가깝게 다니실 수 있으면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은 기관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제를 활용하시면 네. 예전보다 자주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종종 요양보호사 과정이 개설되기도 해요. 네. 그럼 이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경제적인 혜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제가 학원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꼭 당부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전화 한번 해보시고 괜찮네? 여기서 결정 짓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시라는 거. 네. 본인의 생활 패턴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뭐 거리인지 시설도 보시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은 일정 시간의 실습 과정이 꼭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주로 어떤 기관에 실습을 나가게 되는지, 뭐 실습 기관에서 잘 일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전에 유관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실습하신 내용을 취업을 하실 때 이력서 경험란에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다양한 업무를 하셨을수록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네. 요즘은 학원에서 이제 취업 알선해 주시는 상담사분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곳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업 내용이나 이제 뭐 비용도 중요하시지만 수료를 한 이후에 어떤 곳으로 주로 취업을 연계를 해주시는지 조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학원 측에서 진행을 하는지를 꼼꼼하게 사전에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바로 깨알 정보죠. 네. 정말 학원 고르실 때 이런 팁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요양 전문 뭐 기관이라든지 뭐 교육원, 학원이든 어디든 가서 240시간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가지고 어느 곳을 가야 될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디를 가나 교육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거의 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학원의 특성에 따라서 뭐 종일반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은 긴데 뭐 오전이나 오후반이 되실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으셔서 네. 시간표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네, 근데 도움이 240시간이 되시고요. 워낙 기니까 네. 하루에 얼마씩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8시간씩 듣는다고 해도 한 달이 꼬박거리잖아요. 그러게요. 그 네. 주말에도 다 나가서. 그렇죠. 네, 갑자기 막 흥분들을 하시는데요. 정말 네. 오래 들어야 되는 과정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내일 배움 카드제를 활용해서 1월에 개강하는 수도권의 한 학원의 시간표를 좀 살펴봤더니 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수업을 받으시는 날수가 30일. 훈련 일수가 30일이 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분들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습 포함해서 총 240시간으로 진행이 되시고 시간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네. 5시 50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시는 종일반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이게 같고요. 8시간 수업이네요. 그렇죠. 중간에 20분 네. 점심시간 갖고. 출근한다고 네. 어떻게 보시면 내가 네. 이제 집에서 네. 주부로 생활하다가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그러게요. 네. 필요하겠어요. 시기가 되실 말만 수도 들어도 있어요. 힘드네요. 네. 네, 갑자기 어두워지시는. 네네. 네. 그리고 뭐 과목별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요양보호 개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나 뭐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서의 방문 간호,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기능, 뭐 서비스 유형, 직업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년기 특성에 대해서 보게 되시고 요양보호 관련 지식으로는 이제 서비스 대상인 노인의 기본 건강 상태 그리고 주요 질환이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부분을 보시고요. 네. 요양보호 강론 같은 경우에는 뭐 배설, 개인 섭취, 위생, 체위 변경, 이동
뭐 요양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과 보고에 대해서도 네. 같이 보시고요. 특수 요양보호 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대상자, 네, 일상생활 지원과 문제행동 대처, 네. 그리고 뭐 임종 단계 호스피스 개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요양보호사라는 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론 수업, 실기 수업 말고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갖춰야 될 소양이 있다면. 일단은 네. 환자분들을 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시면 안 되겠죠. 아, 본인이 체력적인 신체적으로, 거. 체력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수업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이나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의 이제 뭐 시간 간격에 맞춰서 체외를 변경을 해드린다거나 병원에 가실 경우에 이제 외출을 같이 동행을 하시거나 할 때 네. 그분은 이제 같이 이동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갖고 계신 질병을 환자분에게 옮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 체력이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픈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타인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배려, 그리고 또 희생 정신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앞서서 저희가 필요한 조건들을 이제 쭉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격증, 뭐 시험에서부터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양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게 다 맞아서 준비를 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취업의 방향도 좀 짚어드려야 될 텐데요. 네. 어떤 곳으로 취업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네, 주로 뭐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 하고요. 네,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가정생활 같은 노인 의료복지 시설,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재가 요양보호라고 해서 네. 환자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하시는 거. 경우가 많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부지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요. 요양보호사로서 취업을 했다는 거 제가 또 이쯤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슈퍼맨 분들 수입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실 것도 같아요. 공식 네. 질문 들어갈게요. 요양보호사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은 네. 보상이 없으면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제가 환자분의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실 경우에는 보통 1일 4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한 시간당 못하는 거죠? 네. 한 환자분의 4시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네. 시간당 시급은 8천 원 정도로 네. 되시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의 차등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그 등급이라는 걸 받으세요. 병의 이제 중한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힘든 등급, 그렇게 높은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시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이나 병원에서 하게 되실 경우에는 뭐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실 수도 있고 뭐 시간은 이제 근무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가능하세요.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급여는 120에서 130 그리고 뭐 140, 5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워크넷을 검색을 했는데 아예 입주해서 말하자면 이제 뭐 24시간 간병인 느낌이 네. 될 수도 있는데요. 입주하셔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뭐 월 200만 원 정도를 제시하는 곳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요즘 그 정도는 입주해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베이비시터를 찾듯이 집에 어르신들 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요양보호사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입주로 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월급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정신적이라든지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일단은 먼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때 좋은 점, 뭐 핑크빛만 보고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기시거든요. 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이제 보람되고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힘드실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환자와 관련된 일련의 이제 일들을 하게 되시는데요. 네. 가끔은 환자분들께서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해요. 뭐 청소 네. 이런 거요. 뭐 나와 관련돼서 내가 주로 이제 거주하는 공간의 청소 외에 뭐 집 청소, 대청소를 해달라. 아니면 뭐 맞은편 아파트에 우리 딸이 살고 있는데 저녁밥을 좀 차려달라라든지.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사실상 그 서비스 대상자 말하자면 고객과 1대1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하기가 참 직업적으로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는 분명히 이제 일로서 만난 거잖아요. 물론 네. 이제 근데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의사나 다른 분보다 너무 지나치게
요양보호사 분에게 의지를 하실 경우에 그렇게 되겠네요.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시면 개인 생활을 영위하시는데 약간의 지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분 같은 경우는 네네. 자격증도 있으시고 경력도 있으신데 네.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요? 그래서 네. 여쭤봤는데 본인이 이제 노인분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일을 이제 자격증을 따고 쭉 하셨는데 네. 정말 정들었던 이제 뭐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실 만큼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네. 한 분씩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마음에. 경험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그 감정이 본인한테로 이제 전이가 되시는 경우에는 본인도 뭐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는 참 좋은 일이고 잘 맞는 일인 줄은 알겠지만 또 그런 일을 겪게 될까 봐 겁이 나서 더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군요. 네. 힘든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항상 앞으로의 그 직업군을 꼽을 때 이 요양보호사가 상위 쪽에 링크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오늘 전망이 앞으로 밝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여기저기서 조사하는 뭐 여성 유망 재취업 직종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버 산업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고요. 예전에는 뭐 차 타고 지나가시다가 식당 하나 없어지고 뭐 다른 식당이 생겼네 했는데 요즘은 조금 넓은 부지에는 바로바로 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시는 것처럼 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증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꿈꾸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꿀정보를 주셨는데 당부의 말씀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건강하셔야 되는데요. 체력적인 부분도 그러시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근무 형태가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준비하실 분들은요, 저희가 앞서 알려드린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준비하고 나가시면은 또 금방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40, 50대 여성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직업이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캐스터 조용주 씨가 준비한 코너죠.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창대 광고기획에서 한식조리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서류 등 심사 없이 바로 면접이 진행되는 채용건인데요. 이력서 준비하셔서 팩스로 보내시면요. 면접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해보시고 꼭 합격하세요. 지시톰에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역시 무관하고요. 연봉 1,70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셔서요.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전남 산업기술진흥법인에서 취업 알선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 대졸이신 분이라면 지원 가능하지만요. 평생 교육사 자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월 155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고요. 접수는 2015년 3월 4일 마감합니다. 채용은 서류와 면접 두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출하실 서류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졸업증명서, 마지막으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요. 방문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면접에 꼭 합격해 주세요.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를 더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영주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저희 구인 정보로 보다 많은 분들께서 빨리 한방 웃음 짓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래의 실버 산업의 발달과 함께 항상 이야기되는 직업이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신 정미라 선생님 그리고 조용주 캐스터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구인 정보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한 1부 알차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